아니, 이 법은 대체 왜 아직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들이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나쁜 법, 즉 악법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악법도 법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법까지 정말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이 딜레마는 모두에게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을 안겨줬을 겁니다. 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먼저 몇 가지 핵심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악법의 딜레마, 그 본질이 대체 뭘까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악법입니다. 말 그대로 나쁜 법이죠.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상식에 어긋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데도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법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런 악법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인 편법이 등장합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활의 지혜라고나 할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악법하면 법 만드는 사람들이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도대체 악법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악법은 그 시대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혼탁할 때 바로 그 시대가 그런 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진단입니다. 이 인용구가 그 생각을 딱 보여주죠. 악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마치 계절이 오고 가는 것처럼 사회적 순환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없애려고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법을 바꾸는 게 일반 대중의 몫이 아니라면 그들은 이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여기서 다시 편법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대중은요, 거대한 법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법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한다는 거예요. 저항이 아니라 적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악법에 실제로 걸려드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단 1% 정도만이 그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이 관점은 그 이유를 단순히 운이 나빠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법에 걸릴 만한 상황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결국 걸리게 된다는 다소 운명론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대중은 편법으로 적응하고 소수만이 걸려든다면 도대체 이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지식인이라는 집단이 무대의 중심으로 불려 나옵니다. 이 분석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또 엄청나게 무거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관점에서 지식인은 단순히 똑똑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회 전체, 특히 수많은 민중의 피와 땀을 자양분 삼아 길러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는 단 하나의 임무. 그것이 바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악법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문장은 지식인의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죠. 그들이 제 역할을 해내기 전까지는 사회는 계속해서 악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법을 끝내는 것은 오직 지식인의 몫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식인들이 이 무거운 의무를 외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섹션은 그 결과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소명을 잃어버린 지식인, 그들이 쏘아 올린 무책임의 화살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반 대중은 삶이 고달파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지식인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존을 구차하게 여기고 삶 자체를 포기하는 나약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찾지 못해서 무력감에 빠진 지식인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 아닌 영혼의 자살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법은 시대의 산물이고 대중은 이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오직 사회적 빚을 진 지식인에게 있으며 이를 외면할 때 그들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파멸에 이른다는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논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배우고 쌓아가는 이 지식이라는 것,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 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